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그 유튜브 댓글에 달렸던 그런 질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콧볼 축소를 하고 콧대 절골을 이제 나중에 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보통 수술할 때는 다 콧대 절골까지 다 뭐 이루어지겠지만 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콧볼 축소를 하고 콧대 절골을 또 따로 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콧대 절골을 만약에 바깥쪽으로 구멍을 내서 절골을 하는 그런 외측 절골 방법인 경우에는 콧볼 축소가 아무런 뭐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열 하루 정도 있다가 하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제 콧대 그 외측 절골을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콧구멍 안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뭐 콧구멍 안쪽을 절개해 가지고 벌려서 사용을 하거나 이제 절골을 해야 되는 그 절골도가 들어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당기거나 벌리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콧볼 그 상처가 열 하루밖에 안 지났으면은 이게 이제 또 자칫하면 상처가 벌어지거나 틀어지거나 흉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콧볼 안쪽으로 절골도가 들어가는 그런 수술 방법을 택해서 절골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한 달 이상은 좀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흉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아물고 나서 하는 방법을 좀 더 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아진 피로 콧대를 했는데 휘어져 보인다. 처음에는 좀 많이 휘어져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생착되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한 뭐 보형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도 좀 있고, 또 하나는 바닥면 자체가 좀 휘어져 있거나 그래서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이제 완전한 고형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개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휘어져 보인다고 너무 많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로 좀 약간 휘어져 보이는 경우에는 개선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작은 니들 같은 걸로 좀 마이크로 트라우마를 줘가지고 그쪽 부분에 이제 좀 그 조직 같은 것들이 좀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사기 같은 걸 보통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심한 경우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직을 흡수시키는 그런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소량 희석해서 쓰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 트라우마를 줘서 흡수되는 양이 좀 있게 해서 그런 좀 휘어져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렁코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 표현은 좀 잘 모르겠지만 콧볼에 살이 없는 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마 또 다른 말로는 용코라고 얘기하는 그런 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용코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콧날개 형태가 이렇게 좀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 보이고 좀 바깥 구멍이 좀 더 많이 보이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비익퇴축이 좀 심하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바깥쪽 비익퇴축도 우리가 안쪽으로 찝혀 있느냐, 중간 쪽으로 찝혀 있느냐, 바깥쪽으로 찝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익퇴축의 타입 3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용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벌렁코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콧날개 살 쪽의 조직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동해서 하기에도 이 살 조직 자체도 좀 부족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그런 코 모양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콧날개 연고를 조금 더 내려줘서 콧날개 쪽의 외측에 콧구멍이 보이는 양을 좀 줄여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것처럼 콧볼 축소를 좀 같이 병행을 해주면 개선되는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면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형물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움직이는 거는 아주 뭐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움직이는 거는 뭐 어떤 조직이든 이런 보형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약간씩 좀 유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아주 막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살 속에 묻혀 있는 그런 보형물 자체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비쳐 보이는 형태처럼 있으면서 이렇게 막 진짜로 흔들리는 정도라면 그거는 좀 개선해야 될 여지는 있겠지만, 뭐 약간씩 움직이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어텍스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어텍스라고 덜 움직이고 실리콘이라고 더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약간의 확률 차이는 있어요. 고어텍스는 좀 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고어텍스도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이 움직이게 삽입되는, 그러니까 바닥면에 딱 붙어서 고정이 된 게 아니고 살 속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도 자칫해서 그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매불이나 이런 부분에 세게 눌리는 바람에 뼈 자체가 이렇게 자라 올라 가지고 실리콘 보형물을 이렇게 좀 딱 고정되게 눌려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뼈 바닥면에 꾹 눌려 가지고 뼈가 또 살짝 자라 올라가고 이렇게 실리콘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형물을 썼기 때문에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삽입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캡슐에 의해서 보형물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움직이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콧대에다 실리콘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리콘 길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리콘 길이가 이제 뭐 코끝 연골에 있는 거의 뭐 바로 앞에까지 길게 좀 돼 있거나 아니면 코끝 연골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코끝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 맞추듯이 이제 닿는 그런 현상이나 느낌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부딪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염증 나거나 그것 때문에 코끝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혹여 이렇게 실리콘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코끝 연골에 이렇게 위에까지 얹어가지고 실리콘을 넣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코끝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콧대에만 들어갔는데 코끝 연골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이제 뒤쪽으로 좀 부딪히거나 이런 현상들은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병원에서 기증진피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증진피를 고려하는 상황 자체가 일단은 뭐 염증이 있거나 뭐 구축이 있거나 뭐 재수술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기증진피가 들어간 경우라면 자칫하면 좀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생기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증진피라는 조직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알로덤 조직인데, 그런 알로덤 조직이 아주 얇은 피부에서는 좀 빨갛게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붉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이 종종 보고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조직적으로는 자가진피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염증이라든가 구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뭐 특히 뭐 젊은 여자분들은 엉덩이에 그렇게 흉 내는 게 굉장한 좀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처 치유 과정과 피부의 그런 보강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자가진피를 저는 좀 강하게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실제적으로 뭐 첫 번째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의 기증진피는 글쎄요, 뭐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은 실리콘 보형물을 좀 더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증진피보다는 자가진피가 좀 더 안정적인 조직이다. 안정화된 상처 치유 과정을 거쳐서 조직 자체를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치유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글들 많이 올라오죠. 뭐 나중에 꼭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랬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리콘 자체가 코끝에 이렇게 뭐 얹혀지듯이 연결되듯이 실리콘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실리콘 주변에 이제 피막이 살짝 생기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좀 당겨지는 현상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코끝은 코끝대로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하고, 콧대의 높이가 필요한 부분에만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염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구축을 심하게 일으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끝 자체의 자가 조직과 더불어서 좀 제품화된 이제 다른 내 조직이 아닌 조직, 그런 조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구축이 오히려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코가 딸려오는 그런 구축이 아니라 비주가 딸려 들어가는 그런 구축이 또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줄이려고 한다면 최대한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이 비주 쪽으로 오는 경우는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방법 자체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격 연장술이 반드시 그런 구축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런 확률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무조건 구축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꼭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나이가 들면서 피부 비침이라든가 피부가 얇아져서 보형물 티가 조금 더 난다거나 코끝 피부에 그 연골이 비친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은 뭐 일정 부분 보완하거나 개선,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는 있겠지만, 단순히 뭐 그런 염증 때문에 무조건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분들이라든가 그런 임신, 출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면역 체계에 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주 나중에 이물 반응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게는 있습니다. 드물게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우리가 뭐 보형물이라든가 그런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뭐 보형물이나 이런 거 넣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달려있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채널 3월 31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부탁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